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실상 물러나란 요구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새벽에 내린 눈에 강추위가 덮쳤습니다. 서울 전역엔 올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추위는 내일 더 매섭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선 승용차가 전복돼 20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선 역주행으로 50대 운전자가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밝히고 돌연 사퇴했습니다.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초유의 충돌, 배경으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이 꼽힙니다. 이제 총선이 2달 남았는데 여권 내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회동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내용이 오후 늦게 전해졌는데 한 위원장은 당 공보실을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고 또 최근 공천과 관련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보도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배경으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차이가 꼽힙니다. 한 위원장이 영입한 김병률 비대위원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한 위원장도 최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김병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홀 출마를 한 위원장이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과의 긴장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엔 윤심 전달자를 자처했던 이용 의원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의원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 윤심을 앞세워 여러 차례 당대표와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해온 친윤그룹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거취 등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에선 당정의 표면화된 갈등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곳곳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쏟아진 눈과 함께 매서운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올해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 더 추운 건 내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락가락 내리던 비가 오늘 새벽부턴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 곳곳이 하얗게 뒤덮였고 매서운 칼바람 속에 내린 눈은 점차 얼어붙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쏟아진 데다 한파까지 덮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추위 속에 눈까지 쏟아진 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한기가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라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수도권의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지만 충청도와 전라도에선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한파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뚝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서울 전역에는 올해 첫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대관령은 영하 21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목요일 오후부터 누그러지기 시작해 주말 이후 풀릴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우회전하다가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남 통영에선 역주행을 하던 차가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2차선 도로에 승용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철제 구조물이 나뒹 겁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2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교통섬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25분에는 경남 통영시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숨졌고 반대편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 화천군에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층 주택에서 난 불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집에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부부 나이가 남자분이 80세고 여자분이 75세인데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한때 경보령이 내려졌던 인천 산업단지 화재는 불길이 모두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나선 지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0시 24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타고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지는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의 2위였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조금 전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2시간 정도 전에 사퇴 소식이 알려진 것 같은데 상당히 갑작스러운 소식인 거죠? 예,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사실 전날부터 약간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자신의 초기 선거운동 전략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또 만사가 계획대로 되진 않는다는 등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오늘 소셜미디어에 중도 하차를 선언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직접 보시죠.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 I'm proud to have delivered on 100% of my promises, and I will not stop now.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네, 왜 지금 사퇴 결정했을까?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예,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디샌티스는 2위였습니다. 하지만 1위 트럼프의 30%포인트나 뒤졌고요. 또 3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도 격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의 모든 물량을 집중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도 아니었고 이후 경선을 이끌고 갈 자원도 고갈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간 디샌티스는 트럼프로부터 말투부터 옷차림까지 끊임없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2028년 차기 대선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트럼프와 더 이상 척지지 말고 일찌감치 트럼프 편에 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날 사퇴 동영상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ve had disagreements with Donald Trump, such as on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his elevation of Anthony Fauci. Trump is superior to the current incumbent, Joe Biden. That is clear. I signed a pledge to support the Republican nominee, and I will honor that pledge.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트럼프와 헤일리 이렇게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트럼프가 독주하던 상황이었는데 더 유리해지는 걸까요? 예,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고 또 기존 지지층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호재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 뒤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에선 현재도 트럼프가 헤일리를 11%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앞선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헤일리 측에선 뉴햄프셔의 중도층이 많은 만큼 디샌티스 사퇴 소식에 지지층이 결집해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홍콩 한센지수 연계증권 ELS의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은 지난주 5,130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11.1%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 주가지수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에선 이 상품을 16조 원 넘게 샀는데
16조 원 넘게 팔렸는데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직접 골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국가대표를 향한 악플입니다.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에 나선 우리 국가대표팀 요르단과는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에 찾아가 머리보다 실력부터 길러라, 연예 대상이나 노려라 이런 댓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 선수의 예능 출연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활약이 좀 미미한, 또 약간 부진하다고 판단이 들 때 팬들에게 빌미를 주거든. 저런 거 찍어서 그런다. 그런데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선수 개인을 향한 비난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픽입니다. 미국에 닥친 북극 한파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80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위기 상황도 많았습니다. 미시간 호수에 빠진 한 남자. 그런데 얼음이 깨질 때까지 구조대가 도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개, 루비에게 구조용 줄을 묶어 보냈더니 주인에게 막 달려가서 결국 구해냈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잘했어, 루비. 독일 베를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지난 19일부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140만 명이 넘습니다. 독일의 극우 정당인데 독일을 위한 대안에서 이주민 수백만 명을 추방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1933년을 되풀이할 수 없다 이런 푯말도 있었다는데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해입니다. 독일 대통령도 혐오와 극단주의에 맞서서 일어섰다며 시위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해엔 유독 우리의 일상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 있었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또 숨졌습니다.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왜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보시고 경기 남부경찰청의 홍기현 청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 4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이고 백화점 안이라서 도망가는 행인들과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이 뒤엉켰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제 안에 베개를 껴안고 잡니다. 그거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상동기 범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지난해 유독 이런 범죄가 많았는데요. 원인은 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서현역 사건처럼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실패나 좌절을 겪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 난동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원인들은 개인화되는 경향, 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은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시민안전 모델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모델은 이상 동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치안 솔루션입니다. 시민안전 모델은 범죄 위험 지역에는 경찰과 시청이 CCTV를 보강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CCTV 관제센터의 영상을 경찰 112 상황실에서 실시간 공유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의 예산을 활용하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의 일부에서 시민 안전 모델 시행해 보셨다고 했는데 효과는 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안산시청에서 처음 시민 안전 모델을 도입해서 적용했습니다. 도입 전후 약 2달간의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112 신고는 3.6%포인트, 5대 범죄는 18.9%포인트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 범죄 분석 시스템인 프리카스로 선정된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시민들이 경찰과 다양한 경찰 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범죄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경찰의 가시적 치안 활동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의 현장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에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고 이선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인천경찰청에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 이런 의혹을 이제 수사한다고 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자료 유출 의혹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 중입니까? 네, 지난주 관련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가 수사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도 있었죠. 이상동기 범죄만큼이나 올해는 또 총선이 있는 해인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범죄도 염려가 됩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남부경찰청은 경찰관 기동대 2개 부대 160명을 경호 특화부대로 지정해서 현재 교육을 완료하였고, 부대별로 10명씩을 특수임무팀으로 편성해서 필요시 근접 경호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는 무도 유도환자로 30명씩 신변 경호팀을 편성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신변 경호팀을 편성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은 것에 대한 답방 형식인데요. 푸틴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24년 만입니다. 가까워지는 두 나라의 국제사회의 불안이 커집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할 뜻을 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이같이 전한 겁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스를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이는데 방북이 성사될 경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방북 시기는 오는 3월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북한이 지원한 것에 러시아가 감사를 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리디아 고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통산 20번째 우승하며 명예전당 입성에 다가섰습니다. 리디아 고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2024 시즌 개막전에서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쳐 미국의 알렉사 파노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는 LPGA 투어에서 20승을 넘긴 15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JTBC와 KBS, MBC, SBS 등 국내 10개 방송사의 뉴스를 제작하는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회엔 240여 명의 기자가 참여했는데 국내에서 영상편집 기자들의 직능단체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